네, 우리가 살면서 꼭 상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평론가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줌 참가자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줌의 손들기 기능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주 너무 안녕하세요. 조용해졌네요. 아닙니다. 지금 기숙사에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 집에 있습니다. 아, 네네. 어느 학교 누구신가요? 저 예성중학교 1학년입니다. 오, 네. 중학교 1학년. 오, 네, 이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박예준입니다. 네, 예수님 반갑습니다. 질문 부탁드릴게요. 우선 강의 감사하고요. 굉장히 많은 고전들을 읽으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고전이나 또는 그 고전을 쓰신 작가가 있으시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고전은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예요. 네. 이거는 아마 여러분도 이제 그 교과서, 역사 교과서나 뭐 문학 교과서에서 반드시 배우게 되는데, 나중에 열하일기 전문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인류는 이제 지구촌 여행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 그 길 위에서 어떻게 우정과 지성을 나눌 것인가 하는 그런 모든 지혜가 그 고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평론가님은 그 책을 언제쯤에 읽으셨어요? 40대 읽었어요. 네. 그럼 읽고 네. 나서 뭐 일상이 조금 오. 변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고전 평론가 된 게 그 책 때문이에요. 40대에 네.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안 돼가지고 그냥 중년 백수로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수가 됐는데 너무 막막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글쓰기를 이제 잘 연마해서 이제 이걸로 밥도 되고 또 세상과 소통하는 길도 열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열하일기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냥 뭐 거의 막 저기 고전하고 융합이 됐어요. 막 이렇게 막 바다를 헤엄치듯이 흡수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접속 변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열하일기에 대한 그 리라이팅하는 그 책을 쓰고 그게 이제 저를 고전 평론가로 만들어 줬어요. 그게 2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내년에 20주년 기념 뭔가 하여튼 행사를 하려고 이벤트를 할 합니다. 예정이시군요. 그러면 그 내 평생의 진로를 바꿀 만한 책이었다면 정말 자주 읽으셨을 것 같은데 응. 여러 번 읽으셨을까요? 근데 당연히 뭐 너무 많이 읽었죠. 근데 강밀도가 중요해요. 밀도. 어떻게 뭐 이렇게 그냥 정보가 아니라 그 텍스트가 살아서 제 몸에 세포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이제 정말 이 책을 읽는 방법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질문 가보겠습니다. 미나 레이첼 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혹시 하루 생활 루틴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왜 궁금하지? 그만큼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읽고 쓰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제 삶 자체가 2080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우정의 네트워크. 그게 이제 지금 충무로 뒤에 있는 가미당이라는 곳에서 그 이제 배움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상을 보내니까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뭐 읽고 쓰고 말하고 이제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또 탁구 치고 그런 식의 이제 그 우정과 지혜의 공동체 안에서 해가 떠 있을 때까지 잘 지내다가 해가 지면 잘 준비를 해서 잠을 푹 잡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아침이 되면 새로운 인생처럼 새로 깨어나고 그런 게 저의 아주 단순한 루틴이에요. 네, 루틴에 관심이 많은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의 루틴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이제 흔히 오고 가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강연을 듣고 선생님에게 관심이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그것도 막 이제 스펙처럼 관리를 하고 그런데 자연의 리듬을 타면 돼요. 제가 1년의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일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봄을 통과하고 있고 저는 이제 늦가을에 접어든 거예요. 그러면 하루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하루도. 그러니까 요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 게 가장 좋을까 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3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는 무조건 깨야죠. 예. 깨고 예, 여름 시간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가을에는 가을의 시간이 올 때는 일을 마무리하고 겨울의 시간에는 잘 자야 됩니다. 예. 요게 아주 가장 그 생명이 충만한 루틴이에요. 근데 이게 다 어그러졌잖아요, 지금. 네. 네, 스마트폰이 이제 그런 걸 어그러뜨리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율적으로 해야 돼요. 내 자율성을 발휘해서 내가 스마트폰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스마트폰을 컨트롤하겠다. 이렇게 해야만 돼요, 여러분 세대는. 그거를 시스템이나 다른 뭐 기성세대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기성세대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 원망해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기술 문명의 주인으로 이 내 삶에 유익하게 쓸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럼 계속해서 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 머리색이 정말 예쁘네요. 중학교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 학교 누구세요? 서울 미래초등학교 1학년 김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은님. 초등학교 1학년이시라고 하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 질문. 네, 질문이 뭐냐면은 제가 친구들이 있긴 있는데 친구들이 저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관심을 끌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우정은 나의 생명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나한테 뭘 잘해주고 나를 좋아하고 이런 거 이전에 내가 친구를 좋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좋아하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지금 어긋나서 누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 줄 때를 기다리다가 그냥 시들어 버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하고도 친구가 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내가 친구를 챙겨줄 때 우정의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 이름이 뭔지 모르. 본인이 더 많은 그 우정을 베풀어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내가 진짜 우정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세팅이 됐어요. 나를 뭐 인정해 주는 사람, 사랑해 주는 사람, 뭐 응원해 주는 사람. 그럼 나는 뭐 해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율성, 능동성. 알겠죠? 네. 네, 대답이 되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사전 질문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중학교 3학년 이윤혜 학생이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저는 때때로 부모님과 의견이 달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까요?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당연히 순종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솔직한 답변 좋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사춘기 때는. 예. 그런데 그 내 의견을 언제든 또박또박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엄마를 이기려는 마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의견을 표현할 때 싸우잖아요.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싸워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은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애착이 강해서 감정이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성이 잘 안 통하는 데잖아요. 친구만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애착적인 관계, 혈연 관계 안에선 우정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학교를 나오고 세상 속에 나와서 부모하고 거리두기가 될 때 우정이 생겨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랬지만 반항을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후회가 막심해요. 나이 들면 다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말하되 엄마가 내 의견에 동조하기를 바라지 말고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설득하려는 마음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들어요. 반대를 하고 거부감이 들어도 제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알게 되면 이 갈등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 부모와 자식은 각자의 길을 가야 돼요. 부모와 함께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독립이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대학을 가면 또는 뭐 그 나이가 되면 무조건 나는 집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잊지 말아요. 독립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자율적인 인간이 됩니까? 부모의 보호 속에 살면. 그래서 청년기에는 늘 내가 어떻게 독립할 수 있을까를 호시탐탐 기회를 잘 노리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독립을 한 다음엔 부모나 나나 같이 인생이라는 길을 가는 벗이에요. 길벗으로 다시 만나야 됩니다. 예. 그때 다시 우정이 생긴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나왔다. 나 TV 출연했. 네, TV 출연하고 있습니다. TV 출연? 반갑습니다. 네, 어느 학교 누구신가요? 저 송절중학교 2학년 3반 박주현이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고미숙님,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거는 살아있으면 누구나 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으면. 아니, 그 학생은 그런 질문 안 해요? 예뻐요. 내가 잘 살고 있나? 이 생각은 누구나 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게 아마 이제 그 청년기에 주로 일어나는 생각인데,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과연 나는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나? 이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너무나 보편적인 거라서 특별한 계기가 없이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감사합니다. 네, 답변해 네. 드렸을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뒷배경음으로 예쁘세요라고 하셨어요. 그거 안 중요하고요. 여기 질문이 있었는데. 네네, 이거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 어떻게 질문 받아야죠. 아까 네, 그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질문 아까 올라왔던 거 다시 굉장히 해볼게요. 진지한 질문이었는데. 네, 맞아요. 다시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YJ 안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소통을 늘리기 위해서 과도한 경쟁은 줄이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간 학생들을 내신 경쟁으로 몰아넣는 건 사라지면 좋겠고요. 우정을 방해하는 시스템에 넣어놓고 친구를 사귀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고등학생들의 우정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진짜 너무 그 막 절실한 그런 질문인데 이 교육의 어떤 배치를 경쟁으로만 이렇게 시스템화한 건 기성세대의 잘못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기성세대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했던 거라기보다는 생명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몰랐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알면서 이렇게 학생들, 청년들을 무기력하고 막 그 자존감이 하락하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시대별로 항상 어떤 그 한계에 봉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민주화를 이루는 거, 그게 청년들이 마주한 기성세대의 장벽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이루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꽃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항상 어떤 시대에 장벽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너무너무 좋은 시설과 시스템,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도와 시스템, 시설을 바꾸면 막 저절로 다 막 우정과 진리를 탐구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 계산이 틀린 거죠.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지금 기성세대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돌파해 가야 돼요.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거기서 뚫고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전부 다 뭐 잘 살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그런데 자기 방에 갇혀서 자의식과 씨름하느라고 정말 기진맥진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자의식에 빠져 있으면 삶의 의욕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충동이 생겨요.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살고 싶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과 연결되는 만큼을 나는 살고 싶어져요. 그거를 잊지 마세요, 제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큰 울림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 이럴 때 보통 이제 청소년들 너무 힘드니까 막 응원을 해달라고 이러는데 여러분은 봄날을 지금 통과하잖아요. 저는 늦가을이에요. 그럼 누가 누구를 응원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이 저를 좀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좀 힘내라고 힘내서 노년을 잘 보내서 죽음을 아주 담백하게 잘 통과하라고 그렇게 좀 응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봄날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응원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로 충만해요. 여러분은 에로스와 로고스의 향연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고미수 고전 평론가님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